네, 기획 포럼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 아직 입장 안 하셨으면 들어와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는 하나 가지고 발언해 주시는 분들께서 돌려가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좀 귀엽고 소박한 분위기로 토크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제2회 한국반빈곤영화제 기획포럼 코로나 비말 토크 비대면이 말하지 않는 것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빈곤사회연대 제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토크 자리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토크 자리는 이런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이런 비대면이라는 방식이 되게 일상적인 규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지워지고 그리고 잊혀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를 중점적인 어떤 몸통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런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비대면 조치가 사실상 외면했던 자리들에 대한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모신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연대 그리고 운동과 활동들을 시도하고 실험했던 분들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이런 흐름에 맡긴 토크를 진행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신 이 세 분의 출연자들께서는 이런 각자의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연대의 기획자들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면서 이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관객분들과 그리고 또 서로와도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군지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는 곳은 뭐하는 어떤 곳이다 라는 거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권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름만 들으시면 어떤 단체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텐데 예전에 2016년에 서대문 형무소 있는 곳 건너편에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 아파트 건축으로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 동네의 역사성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함께 주장하자. 이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골목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저항 방식이 예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 반대를 하면서 용역들 막고 조합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걸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연포차나 궁중족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또 개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저희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쫓겨남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운동단체, 사회선교단체 이렇게 저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인권영화제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상임활동가 레고라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서울인권영화제는 그냥 이름대로 그냥 페스티벌 그런 영화제는 아니고요. 인권단체이고 영화제라는 형식, 방식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좀 오래된 단체이긴 하는데요. 96년도에 이제 1996년도에 1회 영화제를 하고 올해로 24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이제 바로 다음 달에 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의 가장 큰 캐치프라이즈는 인권 영화는 누구나 차별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게 저희 슬로건이자 캐치프라이즈인데 이건 이게 약간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저희가 실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장애인 접근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영화에 수어나 자막 해설을 넣는다고 장애인 접근권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거 영화제가 실천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영상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했던 경험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적소수 문화인권연대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빼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연분홍 TV라고 저희 연분홍 치마에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연분홍 TV 퀴 서비스 조연출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연분홍 치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2004년에 성적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으로 발족을 했고요. 그간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웹 컨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하게 제작해왔던 다큐멘터리 대표작들은 3곱하기 FTM, 마마상, 레즈비언 정시도전기, 종로의 기적, 두 개의 문, 공동정범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소개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활동의 영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사실 올해 되게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아주 기약 없이 밀리고 특히나 모두들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활동들이 뭔가 모여야 하고 뭐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아니면 토론회를 하든 상영회를 하든 누군가가 계속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집합금지 조치나 비대면 조치라는 일들로 인해서 이게 되게 붕 뜬 상반기를 좀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년 이렇게 지났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붕 뜬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되게 계속해서 어떤 긴급한 현장의 어떤 요구들, 일들이 되게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제가 활동하는 어떤 공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실 이런 그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이 있는데 서울역 앞에는 사실 이런 뭐 감염병 예방 조치라거나 그런 것들을 이유로 신규 노숙인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문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시기라고 해도 뭐 홈리스가 생겨나지 않는 건 아닌데 어쨌든 더욱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더 취약한 이런 최소한의 지원 체계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집합금지라는 이유로 이런 집회나 시위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막히고 반려되기도 하고 하는데 재개발 투쟁 현장의 그런 철거 집행, 강제 집행 현장에는 되게 수백 명의 용역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런 집기들을 걷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사실 이렇게 되게 비대칭적인 코로나 시기에 그런 비대면 조치들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뭔가 그런 생각나는 장면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노점상 이런 집회 무슨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인터넷 단신 사진 기사로 굉장히 코로나 이색 집회다 이러면서 사진이 한 장 떴는데 그런 투쟁 머리띠를 두른 곰돌이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댓글에는 곰돌이들 너무 귀엽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풍경도 있네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는데 사실상 집회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집회를 했던 사람들은 노점 단체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장사도 안 되고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장사를 중단을 하고 마차를 보관소에 넣어놨었는데 사실 구청이 보관소에 넣어둔 마차마저 집달을 해간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되게 억울한 상황인데 이런
그 집회,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집회조차 막히니까 그런 곰돌이를 데려다 놓고 장사하던 곰돌이를 데려다 놓고 이런 시위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전해지고 그리고 그런 되게 절규 섞인 어떤 목소리들은 들리지 않는 상황들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장면을 좀 세상에 던지고 알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의 경험들을 좀 묻고 싶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현장에서 좀 드러났던 이런 재난의 불평등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옥바라지 선교센터와 영분홍 치마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장 하면 이제 보통 거리에 천막이 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현장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역 앞에서 원래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장사도 하시면서 투쟁 기금도 마련하시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저희 예배 드리고 문화제도 열고 이러면서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처음에 이제 마주했던 장면은 우리 거리에서 집회하는 거를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막 너무 응원하고 막 너무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불편하고 또 시끄럽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지나가는 특히 뭐 아저씨들 어르신들이 이제 먼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뭐 요즘 시국이 이런데 아직 거리두기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요즘 시국이 이런데 뭐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뭐 필요한 일이기도 했고 명목이기도 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아예 어떤 종류의 집회도 금지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예를 들면 명확히 규명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코로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조사나 그런 걸 뭐 미리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하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우고 좀 더 작은 농성장 위에 있어라 뭐 이런 식의 느낌과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도 중지하고 문화제도 중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좀 이렇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농성장으로 저희가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들락날락 거릴 때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당연히 그건 당연하지만 들락날락 거리고 뭐 거기까지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늘 이렇게 그 농성장이 보이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몇 명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뭐랄까 원래 위축되어 있는 현장인데 원래 좀 모난 돌처럼 밖에서 볼 때는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밀려서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관련해서 이미 생존 때문에 이미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인데 코로나19라는 명목이 그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절박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더 코너로 몰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찍소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위축되고 현장이 고립되고 수없이 나오는 많은 기사들 속에 좀 생존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묻혀지고 좀 이런 분위기들이 올해 초반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활동가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상황들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 뭐 상인이나 철거민들은 더 그 마음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관련해서 연분홍 치마에서도 저희는 코로나19 성소수자 대책위에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코로나와 공공의 안전 이러한 것들을 기치로 해서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같이 이제 주어지면서 더욱더 성소수자들을 아우팅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숨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몇몇 언론들에서는 여기에 다녀온 사람이 뭐 찜질방에 갔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확진자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라든가
이런 방식의 낙인과 혐오를 더 씌워서 사실은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진자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아우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들이 사실 더 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평소에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퀴어 문화 축제 역시도 많은 곳에서 개최가 불가능해지고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힘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을까가 사실상 온라인의 어떤 청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여서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평등버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8월 15일에 보수 집회가 크게 열린 직후에 저희가 가게 되면서 출발하게 되면서 순천에서는 아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었던 일들도 발생을 했었어요. 딱 3명만 내려서 전단지를 뿌리고 뭐 발언을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집회를 할 때에도 뭐 신세계 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제 사실상 공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재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지 마라.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진 거죠. 이러한 온도차들을 계속해서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각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떤 더 씌워진 명분이 생긴 어떤 차별들, 혐오들, 현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 방금 온라인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온라인 뭐 비대면 조치 어떤 대안으로서 되게 쉽게 등치가 되는 게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온라인 공간 마저도 사실 이런 불평등한 현실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온라인에서도 어떤 배제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된 어떤 초중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온 가족이 돌려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거나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가정의 학생들은 사실 이 비대면의 어떤 온라인 강의를 사교육을 이렇게 받거나 해서 이런 성적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여기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불평등한 어떤 현실의 조건들이 사실 온라인 속에서의 어떤 조건들의 기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이번에 원래 계속 오프라인으로 야외 상영 영화제를 진행을 하시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인권영화제라고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인권영화제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온라인 속의 뭐랄까 대면의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생각이 있으셨는지 경험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2008년부터 거리에서 영화제를 계속 해왔어요. 자의 반 타의 반 이제 거리에서 영화제를 계속 해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련된 법인가? 영비법이라고 저희는 그냥 부르는데 영비법이 바뀌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거든요. 2008년부터. 사실 상영할 수 있어요. 상영하게 되면은 그 상영관 주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영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근데 서울인권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1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등급분류는 검열이라고 판단을 하고 등급분류 받지 않은 채로 영화를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영관에 못 가면 영화를 어디서 틀어야 되냐?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정말 거리에서 영화제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좀 밀려나듯이 나간 거긴 하는데 나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 나름의 어떤 의미들을 좀 찾으면서 영화제를 쭉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된 거죠.
게다가 저희 영화제는 이제 작년부터 2년에 한 번씩으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6월달에 원래 영화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한 1년 전부터 24회 서울인권 영화제를 위해 준비를 해왔었던 거예요. 근데 3월 달쯤이 됐는데 그때가 가장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던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29편 정도 작품을 상영을 하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저희가 가져오는 작품들인데, 섭외를 해오는 작품들인데 배급사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받아가지고 이제 번역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처음엔 들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온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서 몇천 명이 죽었다더라, 뭐 몇만 명이 감염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촉하는 메일을 보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게 정말 인권영화제가 말하는 인권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때 막 여기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감염된 자와 감염되지 않은 자를 나누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의 마음으로는 야외에서, 아무리 야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영화제 6월달에 원래 하기로 했던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려고 했었던 영화제는 잠정적으로 미루고 지금의 이 답답한 마음을 영화제라는 걸로 좀 풀어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19 인권 영화제를 개최를 하게 된 것이었죠. 네,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이 아니면 사실 언제 또 해볼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서울인권영화제 어떤 캐치프라이즈, 인권 영화는 누구나 차별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로그인도 없고 뭐 티켓값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정말 유튜브에서 보듯이 볼 수 있게 해야겠다, 무조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이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라이브 토크, 이제 영화제를 하면 토크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토크를 할 때도 현장에서 그냥 마로니에 공원에서 했을 때도 수어 통역, 문자 통역을 당연히 같이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이거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옆에서 통역하는 것과 유튜브 화면에서 통역을 보는 거랑은 너무나도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냥 수어 통역 있구나가 아니라 정말 수어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건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냈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셔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때 무조건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 영화를 같이 볼 수 있게 혹은 같이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는 방법론이나 방법적으로 좀 많이 찾아 헤맸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도 포함해서. 기술적인 것도 포함해서인 거고, 사실 기술적으로 뭐를 배치한다고 그게 다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 되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느 정도는 약간 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이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라는 마음들로 뭔가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서울인권영화제가 했던 좀 그런 더 디테일한 활동들이 좀 더 궁금해지네요. 그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단체들 활동들을 하는 공간에서 되게 뭔가 부랴부랴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되게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때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활동의 방식들을 되게 많이 전환을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집회의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고 실제로 어떤 제한들도 생겨났었고 근데 오늘 자리해주신 그 옥바라지 선교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그런 투쟁, 철거 현장에 직접 어떤 몸으로 다가서서 그 공간에서 연대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로 어려워졌을 때 어떤 식의 방법들을 좀 시도를 했고 고민이 남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거의 되게 많은 운동들이 다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방식의 운동은 거의 만나는 게 전부인 운동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얼굴 마주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떤 뭐 일종의 상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공유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식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인데 사실 코로나19가 그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예배를 이거 예배나 문화제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 뭐 이렇게 쉬어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경험하셨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마주했고 막 심해졌을 때 그리고 다시 막 잡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야 뭐 한두 달 뒤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든 고민은 방역을 이유로 모든 산업이 중지하지 않는 것처럼 현장 연대에 대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이미 생존을 걸고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모든 거를 다 중지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사실 그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처음에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모두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이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관계 단절이 반년 이런 식으로 가서 현장이 고립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지경이 됐을 때 그 현장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을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이게 문화제나 예배를 하면 기본적으로 50명, 60명 이런 인원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고민한 거는 소수 인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현장 당사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신방,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대신 신방이라는 말을 쓰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신방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교회 언어인데 예배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코로나 때 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근데 신방은 이제 소수 인원이 2-3명의 사람이 방문을 해서 그 사람 마음에 방문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3명 이내의 사람들이 신방 프로그램을 꾸려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50명, 60명 이렇게 다 같이 집회나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서로 나눌 수 없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하면서 처음으로 코로나를 기회 삼아서 거기 계신 분들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고 지금 싸우면서 드는 느낌은 어떤지 트라우마적으로 있는 그 강제 철거에 대한 경험은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한 2달 정도 가졌어요. 그거는 방역수칙에 어긋나지도 않은 행동이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래서 2달 동안 한 결과로서 서로 굉장히 가까워졌고 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는 여겨지지만 이게 또 지속 가능한 방법이냐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연대를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소수 인원이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내보내고 이것이 과연 정말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연대 방식일까에 대한 고민은 지금 현재 제 안에도 저희 단체 안에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저희는 겪어왔고요. 예. 뭐 그렇게 조금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방법, 완전한 대답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의 어떤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있는데 사실 되게 예상치 못하게 얻은 약간 수학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거기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지금 80여 명의 상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육교위에서 농성을 당번을 하시면서 이제 농성투쟁을 하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오는 연대 단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서로 되게 사실 동지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좋은 언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 이름을 처음 물어보고 이야기 나눴다는 대목이 되게 인상 깊네요. 혹시 서울인권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온라인 시도를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약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뭐 어떤 좀 재밌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좀 앞으로의 온라인 기획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포인트는 전부 다 그랬고요.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영화제 7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온라인 영화제라는 게 거의 이제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그냥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자 하면서 그냥 막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많았고 그런데 약간 정말 약간 감동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영화제를 이렇게 한다. 다 무료 상영이고 그냥 로그인 같은 필요 없고 유튜브처럼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올리니까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독립책방이라던가 이제 개인이 하는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독립문화공간들에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올린 뭐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자기네가 공유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그때 무슨 이야기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 카페에 빔 프로젝터가 있고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 기간에 자기네가 매일매일 상영되는 이 영화를 그냥 카페에 틀어놓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동네 중심으로 아니면 마을 중심의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허락 맡을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다 틀어놓는 거고 그거를 나 혼자 핸드폰으로 해서 보든 아니면 어디 야외에서 틀어놓고 몇백 명이나 보든 그거는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로그인도 필요 없고, 뭐 티켓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서 보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다음 달에 하는 영화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공동체 상영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그런 공동체 상영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주저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했었던 분들이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들 이렇게 모여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봐주세요. 이 사람들 너네 이 영화에 관심 있지? 모여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좀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게 제일 예상치 못했던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약간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러 올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같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랑 같은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소통? 서로의 확인들이 되게 어려워서 그거를 네네, 맞아요. 그 영화제라는 곳에 가면은 어떤 영화를 같이 볼 때 그 관객들이 다 같이 웃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다 같이 울거나 영화를 보고 다 같이 웃거나 막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영화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를 저희가 체감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서로 보는 사람들끼리 모르지만 약간 해시태그 같은 걸 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장면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봐라라고 서로서로 약간 뭐 태그하면서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네, 그 코로나19 영화제를 하면서는 못 느꼈었고 그래서 약간 단순히 그냥 관객 한 명이 영화제에 와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객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영화제 때 그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 중인데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너무 어려워요. 남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온라인. 네. 저도 그 점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또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상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댓글창 같은 거를 사실 저번에 열어보려고 했는데 댓글창을 열었다가 또 이제 혐오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면은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거 막 지워도 되는 거냐 그래서 당연히 좋대지만 누구는 그러고 야 그래도 저거 표현의 자유라는 뭐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번에 댓글창을 못 열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댓글창을 열어보려고요. 댓글창을 열어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혹은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도는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약간 뭐 감수성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실체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이 영화를 본 다른 사람의 말로 나의 그 다음에 이 말이 내 말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네. 15분 정도 남았네요. 그 유튜브 이야기 나와서 그 연분홍 치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영상 미디어 활동 단체로서 그 유튜브를 아까 뭐 웹드라마라든지 뭐 퀴서비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셨는데 최근 코로나로 그 연분홍 치마의 역할이 되게 많이 바빠지셨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근데 이런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던 컨텐츠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던 어떤 역할에서 굉장히 어떤 넓은 어떤 단체들의 소리통 역할이 되어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더 퀴어 라이브? 퀴어 라이브 맞나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온라인 생중계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서포트 그런 활동들을 좀 병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저희가 더 퀴어 라이브를 하게 된 것은 그 전쟁 없는 세상에서 함께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네, 난민 관련해서 저희가 토크쇼를 열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사실 성공적으로 됐었어요. 굉장히 그쪽에서도 전쟁 없는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가 느꼈었던 것들은 이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댓글에서 사실 우리가 보통 토론회를 했을 때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 아우팅을 걱정하고 또는 접근성이 없어서 오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이 자기 얘기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되게 저희도 이게 한 가지의 가능성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인권영화제 토크 때도 댓글창을 운영을 인권영화제에서 되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되게 잘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일 또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댓글창에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계속 수다를 떠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평등버스에 함께 하면서 이제 평등버스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저희끼리 했었던 얘기가 마치 야전을 치는 것 같다, 야전을 치는 기분으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평등버스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전국의 힘을 모아내야 되는데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버스를 랩핑을 하고 그걸로 전국을 돌자라는 기획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등등등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에 탄 느낌을 주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도 버스 안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달리는 버스에서는 뭐 터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송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었죠. 그래서 세워놓고 하다 보니 버스 안이 너무 덥고, 네, 그래서 처음에 원주에서 했었을 때는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분인 김지현 선생님이 땀을 진짜 뻘뻘 흘리면서 함께 라이브를 했었던 기억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평등버스로 이제 드라이빙을 하는 영상들을 올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창밖을 같이 보여주면서 안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댓글로서 그냥 같이 버스에 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만으로도 사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버스를 2번째 뛰고 있는데 네, 이제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면서 지시버스로 또 한 번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되게 다양한 현장에 좀 엄청 생생한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우여곡절과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약간 얻어걸린 소득 같은 것들도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이 끝날지 안 끝날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막한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경험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관객 질문도 같이 들어보거나 하고 싶은데, 혹시 질문을 해주고 싶은 이 패널들한테 경험을 듣고 혹시 궁금하거나 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저가 눈을 맞춰주시거나 다들 고개를 돌리시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저기 뒤에 있는 분 한 분한테 혹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크 좀 지금. 네, 안녕하세요.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면서 좀 최근에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제 이런 사회에서 사회 사각지대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룰 때는 이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혹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연대를 요청하고 좀 이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인터넷 온라인 공간으로 왔을 때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혹은 해시태그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더 정보가 편향되고 내가 관심 없는 정보들 오히려 더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각 단체별로 혹은 활동가님별로 좀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나 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멍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미신 쪽이고 하나는 노력하는 지점인데요. 하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사실 뭐 수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뭐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뭐 5000명이 됐을 때 이제 뿌려준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충실하게 믿으면서 그때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를 힘을 줘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좋은 방책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 영상의 재미, 그리고 패널, 섭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예능을 했다가 이것들을 사연 소개를 더 재밌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라는 고민들로 해서 웹드라마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더 재밌게 이거를 글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거를 찾게 되고, 그리고 패널들도 더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축으로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돋보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형식은 이 사람을 얼마나 재미있게 담아내느냐가 저희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어떻게 포착해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있다면 서로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슬슬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다음 섹션도 진행을 해야 돼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셨는데 약간 이런 오늘의 경험들, 지금까지의 그런 코로나 시대, 이런 뭔가 어떤 비대면 이면의 어떤 빈자리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이후에는 어떤 활동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요구들 우리가 이 사회에 좀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라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이 자체만으로라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까 질문해 주신 것도 늘 지금 고민인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구호 만들고 현수막 만들던 이런 실무자들이 이 시대에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글쎄요, 뭔가 하나 좀 그래도 마음에 품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사실 코로나가 뭐랄까요, 대안 없이 지속 가능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달려온 어떤 이 사회의 하나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각 천막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있었다. 농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여기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뭐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잠시 착각해서 원래 1시간 반 진행인데 저희가 4시까지 진행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박해서 시간을 굉장히 아주 촉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하느라 진짜 지금 약간 저 진땀 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들 더 30분 동안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고요. 네, 준비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옥바라지 선교센터에도 궁금했던 게,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생긴 김에 다시 좀 자세히 물어보자면, 원래 반빈곤 연대 활동이라고
보통 뭐 청년 학생 혹은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이 도심 속의 어떤 뭐 재개발 투쟁 현장 그리고 철거 현장 이런 어떤 빈곤 현장 그리고 어떤 빈민 당사자들과 연대 활동을 펼치는 그런 어떤 기획들이 있어 왔는데 그거를 그 옥바라지 선교센터에서도 그 기독청년 반빈곤 연대 활동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여름에 원래 그거를 진행을 계속 하시다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돌리셨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좀 이전에 그 현장에서 했던 그 비날과 이번에 온라인에서 했던 비날이 어떤 좀 차이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까지 다 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사업 계획들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들을 했는데 계획한 사업들 중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됐던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고민이었던 거는 기독청년 반빈곤 연대 활동이라고 이제 기독 청년들 이렇게 한 20-30명에서 30-4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2박 3일 동안 합숙도 하면서 현장 방문하고 그래서 문화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빈곤이 무엇인가 그런 강의들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해놨어요. 섭외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서 상황이 그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의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아까 비대면 되면 아무리 고민했을 때 완전한 전환이 결국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는 타협하고 포기해야 되는 지점들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얼굴 마주보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현장 방문해서 하고 이런 것들의 의미는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온라인으로 잘 전환은 되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점은 강의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길게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강의들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원래 20-30명 정도가 함께 다니는 좀 집중 있게 다니는 그런 계획이었다면은 아예 60명, 70명 정도가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는 계기가 됐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아까 질문에서도 연장선에 있겠지만 뭐랄까요 이 행사가 원래대로 진행됐더라면은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오셨다든지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못 오셨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지더라. 그래서 아쉬움과 좋은 점 둘 다 같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올해의 교훈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사업,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 사업이 있으면은 그냥 빨리 온라인 진행을 결의하고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바꾸고 이렇게 됐을 때 놓치는 게 너무 많고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더라.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날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 비날에서 사실 그 처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현장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뭐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옮길까가 되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게 약간 뭐랄까 반빈곤 운동 온라인 강의처럼 이제 되게 짜여진 어떤 강의들을 했었는데 이런 서로의 어떤 대화들 티키타카가 좀 보장이 됐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너무 아쉬워서 그 강의는 어쨌든 보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봤는지는 저희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그 링크를 발송해서 봤는데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60분이 신청을 했으니까 55분 정도가 봤으니까 5분 빼고는 다 참가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인을 하는데 좀 아쉽잖아요. 서로 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닫는 예배라고 저희는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아까 댓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저희는 혐오 세력이 올리는 별로 없었고 그냥 참가자들이 볼 수 있는 링크였으니까 그래서 뭐 댓글로 훈훈하게 서로 뭐 이렇게 뭐 앞에 영상에서 투쟁을 하고 있으면 댓글로 투쟁 느낌표 2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그런 종류의 소통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요게 2번, 3번 반복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서로 티키타카가 있는 것처럼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 전에 그 시간 관계상 못 물어봤던 건데 그 서울인권영화제에서 그 했었던 장애인 접근권 관련한 어떤 온라인에서의 그런 실천들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가 궁금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오프라인 영화제를 진행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뭔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어떤 고려하는 그런 것과 되게 차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경험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받은 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뭔가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걸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뭘 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에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고민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못하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한다? 같은 행사를?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접근하게 되면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방법은 그것밖에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픽스해 놓고 그 방법에서 출발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제를 하게 되면은 영화를 같이 이제 보는 것과 이제 같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영화를 같이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영화를 같이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죠. 여태까지의 어떤 영상물에 대한 배급권이라는 게 굉장히 오프라인 중심의 국가 중심, 국가 경계를 굉장히 따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배급사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면 국내 배급사한테 얘기를 하든 그 IP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한국에서만 볼 수 있게 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도 배급권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온라인은 월드 와이드 웹인데 이게 그게 국가 경계가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공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언젠간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어블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야외에서 상영을 할 때도 영상 안에 소리 정보가 다 들어있는 자막 해설이 있는 걸로 상영을 했었고, 국내작이라도 한국어 자막 다 있는 걸로 상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어 자막이 있더라도 이제 농인 접근성을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 되게 크게 한국 수어 영상을 같이 넣어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더 좋았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더 좋은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 야외에서 하면은 그렇게 좋은 화질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더 좋은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더 좋더라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그럼 토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였어요. 그러니까 토크를 야외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패널이 몇 명이 있건 간에 이제 수어 통역사 뒤에서 화면에서는 이제 문자 통역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수어 통역사가 몇 명이 이제 말하는 사람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4명이 앉아있는 이 화면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 크게 풀샷으로 보여주면 손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지. 그럼 이건 있으나 마나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저희만 서울인권 영화제만 생각해서 그 방법을 알아냈었던 건 아니고, 그때 같이 그냥 토크 처음 기획회의 때부터 수어통역사랑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수어통역사랑 같이 했다기보다 이제 농당사자 중심의 운동을 하는 한국농의 LGBT
활동가인 수호통역사랑 이제 같이 회의를 처음부터 했었어요. 이 토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제부터 같이 다 회의에 계속 와서 계속 저 수호통역사 계속 들으면은 통역도 더 잘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유튜브 화면이 있으면은 아래 뭐 문자 통역 부분을 화면 분할을 하고 왼쪽에는 그 현장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수어 통역사 화면을 따로 배치하면 되겠구나. 화면 분할을 3개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뉴스에 우리가 뉴스 보는 것처럼 뉴스 보면 화면 나오고 아래 자막 나오고 오른쪽에 수어 통역사 조그맣게 있잖아요. 근데 수어 통역사는 누가 봐도 그냥 얹어진 화면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냥 통역인 것이지 그리고 현장에서 뒤에서 통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현장에 와서 보니까 현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뉴스 보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장감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사이에 막 화면 분할을 어떻게 하지, 막 크로마키를 해야 된다, 뭐 사람 더 크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단순하게 한순간에 이 문제가 확 풀려버렸어요. 그냥 같이 앉혀버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말하는 거고 통역사도 말하는 건데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그 화면이 나오게 된 거죠. 말하는 출연자와 통역사가 나란히 앉아서 투샷으로 나오는 그 화면이 나오게 된 건데 그게 또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하고 나서 지금 또 다른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그걸 다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했던 영화제의 어떤 이미지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장애인 접근권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행사, 이미 다 세팅된 행사에서 마지막에 맞다, 문통 필요하다, 수통 필요하다 하면서 통역사 연락해, 오라고 해 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알려주는 게 아닐까 하는, 처음부터 같이 기획해야 되고 처음부터 같이 얘기를 해야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당사자가 더 원하는 방법으로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연분홍 치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코로나 이후에 터진 어떤 현장의 이야기들 되게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태원 클럽발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그런 혐오의 어떤 그런 발언들, 시선들이 이들한테 되게 이중적으로 뭔가 감염병의 어떤 위협에 대한 공포랑 이런 어떤 낙인에 대한 공포들이 좀 이중적으로 어떤 압박이 되었을 때 사실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것들을 되게 발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무기들을 가졌던 이런 미디어 활동가 단체로서 이런 이슈들에 좀 대응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경험들. 어떤 경험들?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정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거를 되게 알려내는 것, 그리고 소리쳐서 외치는 것이 되게 불가해진 어떤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집회나 뭐 이런 시위 같은 것들을 반려됐을 때 이런 대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상황 관련해가지고 뭐 가장 최근에 이런 대응을 했었던 기획들 혹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그러니까 미디어 활동가로서는 기록을 열심히 하는 것, 옆에서 눈이 되고 뭔가 이제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중에라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라이브로 보낼 수 있다라는 장비가 조금 더 발전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라이브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 플랫폼에서는 받아줄 수 있어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할 때 있어서 이 사람의 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농인들도 그렇고 그 비장애인들도 그렇고 이제 사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는지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록해 놓지만 이 이후의 미래의 이 시기를 바라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영화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종관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긴 했는데 중간에 또 끊겼었죠. 좀 슬슬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다시 2차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런 막막함들 속에서 어쨌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 혹은 결정들을 했었던 이런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후에 어떤 여기서 발견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서울인권영화제 레고님부터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질문들도 좋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인권영화제를 하고요. 이번엔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24회 서울인권영화제 우리의 거리를 마주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에서 29개의 인권영화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질문인데 온라인으로 하면 뭔가 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왜냐면 우린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도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볼 수 없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걸 어떻게든지 알 수 있고, 그 감각은 지금이 아니면 저는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키울 수 없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그 감각들을 가지고 이 이후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내 손에 닿지 않아도 나랑 연결된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마무리해도 되는 거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를 온라인에서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못 가져간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것을 그냥 유념하시고 아쉽지 않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또 너무 동의하는 게 사실 얼굴을 보고 하는 공연과 랜선 공연은 너무나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기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 이거는 사실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연대는 굉장히 멀어지고 오히려 혐오는 가까워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혐오 댓글을 발견하기 너무 쉽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는 너무 쉬운데 우리 같이 여기 있다, 우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를 나타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여러 기획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11월에는 저희 11월, 12월에는 연분홍 TV에서 퀴어 웹드라마 이반지아님이 극본을 쓰시는 퀴어 웹드라마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11월에는 지보이스 공연 실황 촬영을 통해서 이제 12월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애여성 공감 토크쇼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토크쇼 네, 등등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연분홍 TV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다른 말씀 남으셨으면. 네. 광고처럼 마무리하면은 저희도 이제 현장 예배를 11월부터 재개를 조심스럽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 연대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많은 단체들 고민 중일 텐데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패널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박수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불러 앉아서 이야기를